어제장 강한 상승의 여운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이번 주 후반까지 꾸준히 반등 움직임을 이어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증시 놓여있는 환경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똑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 금리와 관련해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꿋꿋하게 갈 수 있었던 부분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 우려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연준 내에서의 스탠스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증시는 힘을 얻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증시 반등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반등에서 소외되지 않는 방법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죠. 오늘의 핵심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또 올랐습니다. 벌써 4거래일 연속된 반등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큰 우려를 낳았던 이 국채금리의 상승 움직임이 어느 정도 잦아들고 이것이 또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우려도 덜어놓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시발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하면은 뭔가 좀 공포스럽고 이에 따라서 경제,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마이너스가 아닐까,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지만요. 주저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상당히 강해지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국채에 돈이 쏠리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10년물 국채금리, 고공행진하던 그 금리가 이제는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를 들어서 10년 만기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4.66%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 수치는 2주 만에 최저치라고 할 수 있고요. 2년물 국채 같은 경우도 현재는 5% 미만의 이 금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97%대 나타내면서 이 국채 금리의 하락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해석들 나타납니다. 간밤에 3대 지수 고르게 상승했는데요. 다우지수는 0.4%, S&P 500 지수 0.52%, 그리고 나스닥 지수 0.58%의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증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준 위원들도 계속해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죠.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연준의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회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볼 수 있는 의사록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는데 이 월가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금리 인상을 할 때 대체로 만장일치였습니다. 꼭 올려야 한다. 만장일치라면은 다음번에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역시나 좀 높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슬슬 의견이 엇갈리면서 금리 동결 기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낳게 한 겁니다. 다수는 추가 인상 1회가 적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소수 의견이기는 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인상이 불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여기에 맥락을 같이 하는 최근 들어 여러 연설이라든지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가 잡힐 때까지 고금리 유지에는 견해가 일치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높은 수준의 고금리가 유지가 되는 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은 여전히 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연준위원들은요, 경제, 유가,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적절한 추가 정책 범위의 확정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면서 앞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금리 인상보다는 좀 동결 쪽으로 슬슬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페드워치의 변화 상황도 실시간으로 계속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미증시에서 힌트를 찾아봅니다. 어제도 우리 증시 다소 좀 미증시와 최근 들어서 종목별로 봤을 때는 커플링되는 현상을 많이 보여줍니다. 에너지주가 오르는 날 국내 석유, 도소매라든지 정유주들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또 방산주가 오를 때는 다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간밤에 미증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어서 한 가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역시나 주인공은 노보노디스크입니다. 노보노디스크에서 만드는 당뇨약이 있는데요. 이 당뇨약이 신장 보호 효과도 있다라는 점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약 이름이 오젬픽인데요. 이 오젬픽이 당뇨 치료뿐만 아니라 이 신장도 보호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입증을 한 겁니다.
임상시험 조기 종료 가능성도 회사 측에서는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된 전체 판독은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뇨약이 비만도 잡고 또 신장도 보호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성과를 최근 들어서 노보노디스크가 좀 입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오른 것은 물론이고요. 비슷하게 당뇨약을 보유하고 있는 일라이릴리의 주가도 상당히 강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일라이릴리의 이 경쟁 제품으로는 마운자로가 있는데요. 마운자로도 신장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동반해서 강세의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보시면은요, 일라이릴리의 주가입니다. 최근 들어서 꾸준히 좀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한 차례 이 조정이 나타나는 듯 싶었지만은 이 간밤에 또 한 번 오름세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일라이릴리의 주가 움직임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최근 들어서 이 당뇨약과 관련해서 비만약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코카콜라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을 보신 바 있을 겁니다. 이 비만을 치료를 하면서 식욕이 억제돼서 설탕이 많이 들어있다거나 이런 단 음식의 이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영향을 미친 건데요. 비슷한 맥락으로 이번에는 신장과 관련된 약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주가가 밀려 내려가는 현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당뇨약이 신장병을 보호를 한다면, 신장을 보호한다면 신장 질환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인데요. 그 밖에도 신장과 관련해서 뭐 장비를 만드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든지 관련주들이 또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대조를 이뤘습니다. 당뇨, 비만 치료제 쪽은 오르고요. 신장질환 관련된 종목분들이 하락한 겁니다. 그러면 국내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국내에 쉬고 있는 비만 관련된 종목에 훈풍으로 작용할지 오랜만에 보는데요. 펩트론 어제 5% 정도 올랐습니다. 인벤티즈랩, 올릭스, 한미약품 등의 종목군들 비만 치료제로 묶입니다. 오늘 장의 반응도 점검해 보시죠.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현재 전쟁 계속해서 진행형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격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대규모 공습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가자지구를 봉쇄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는 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봉쇄에 대해서는 다소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기는 하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봉쇄는 아니다 라면서 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마스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민간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프라 쪽으로도 계속해서 공습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공항에도 이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용 금지 조치가 내려진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는 백린탄을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사용을 했다라는 분석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상황이 조금 더 격화되는 모습, 그리고 또 레바논 남부에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시작했다라는 내용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레바논하고 시리아가 하마스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에 공격을 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까지 나서고 있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 확전 우려가 더욱더 뚜렷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조금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품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에서는 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러면 관련주 정유, 석유, 도소매 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방산주들은 하루 만에 꺾였는데요. 이쪽 석유 도소매 쪽은 어제까지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참고로 국제유가는 잡히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83달러, 82달러 수준까지 뒷걸음질 치면서 공습 이전 상황까지 내려가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 도소매 관련된 종목군들의 급등세는 꺾이지를 않습니다. 흥구석유 어제 24% 올랐고요.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약간의 주가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강한 움직임 전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단독 보도여서 추후에 나오는 기사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면서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대차하고 베이징 자동차가 지분 50대 50으로 가지고 있는 합작법인 베이징 현대가 베이징 자동차의 전기차 아크폭스를 생산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 협의 내용 가운데서 내부 생산 방식이 아마도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내용까지 보도자료를 현재 이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해외 자동차 브랜드를 수탁 생산하는 게 이번이 첫 사례가 될 거라고 하고요. 현대차는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 가운데 하나다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보시죠. 주가 움직임입니다. 어제 0.53%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시장 대비로는 상승 탄력이 많이 강하지는 않았고요. 최근에는 19만 원 선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